글로벌 공급망이 2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95년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에서 꼭지점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어디죠? 미국이라는 꼭지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꼭지점은 독일, 아시아는 일본. 이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일본과 독일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결돼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의 정점과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그런 공급망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2015년 한번 보시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난 그림인데요. 미국이라는 꼭지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는 중국이라는 꼭지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지.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지만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값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 그 상품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에 분명히 값싼 것들을 사서 쓰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중국산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이 싸게 사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착오였던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초기에 이 장점보다 단점들이 점점 누적되었던 거죠. 결국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이 점차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2000년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과 무역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색깔이 완벽하게 반대로 바뀌죠. 반전이 돼요. 생각해보면 저 때 우리나라에도 막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이게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뉴스에서도 보고.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력을 미국이 좀 약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과소평가했나? 과소평가한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마이걸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지신 그 정도의 경제학자계 오마이걸이에요. 아이돌이랑 세계적인 스타네요. 신선하네요. 경제학자계 오마이걸 이런 명성을 가지신 MIT의 데이비드 오토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를 써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로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미국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냐. 첫 번째 결과 없어진다. 별로 놀랍지 않은데 두 번째 결과가 더 놀랍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산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지역의 일자리가 더 빨리 없어지냐? 이게 더 재밌는 퀘스천이죠. 그러면 중국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답은 예스였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산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제품들을 생산하던 미국 내 제조업 분야를 많이 가진 지역들의 일자리가 빨리 없어졌다. 그래서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국 수입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총 일자리 손실이 최소한 260만 개로 추정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0만 명이 여기에 걸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한 154만 개? 아까 26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 중에 중국으로 인한 것들이 한 154만 개라고 하니까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이것을 차이나 샥, 중국 충격이라고 불렀고요. 굉장히 한때 히트가 돼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기도 한데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면요. 특히 제조업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부분 이런 데서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가구, 맞아요. 자동차 산업, 오대호 연안, 러스트벨트를 많이 생각하고 디트로이트, 미시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조립식 제조업이 특화된 러스트벨트 지역,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일일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대선 때 늘 지목되는 곳이잖아요. 아, 중요한 지역으로.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저희가 뽑은 곳이 보통 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러스트벨트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시간, 위스콘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봤던 곳들이죠. 이러한 차이나 샥, 중국 충격의 영향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트럼프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2025년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싹둑 잘라내려고 합니다. 지도를 파랑으로 다시 바꾸는 건가요? 네, 지도를 다시 파랑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몸부림이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무역 질서에서 트럼프는 벗어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WTO's treated the United States very badly, and I hope they change their ways. They have been treating us very badly for many, many years, and that's why we were at a big disadvantage. But if they don't treat us properly, we will be doing something. Thank you,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아니 지금 트럼프의 결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에 가장 먼저 이 정책부터 할 것이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1기와 2기는 조금 다른 맛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맛이냐 하면 네. 1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매운 수준의 라면 맛이었다고 비유를 한다면 매콤했다. 2기는 저희가 흔히 먹는 닭으로 만든 매운 라면 아주 매운 라면이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라면이 있잖아요. 불타는 닭. 예. 이 그림을 보니까 민상님 혹시 표현 가능하신가요? 1기와 2기? 일기 때가 약간 원래 제가 네, 불렀는 1기. 2기 가능하신가요? 이제 2기는 이제 더 불타는 거니까 이제 확 간다. 아 진짜 예, 제가 생과 함께 오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앵그리 민상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직관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 1기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 다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이 세 분의 어르신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아니데오입니다였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센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분들은 다 관료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데오입니다. 약간 브레이크 걸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3인방의 어르신 그룹 지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훨씬 더 트럼프 마음대로 트럼프의 입맛대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불맛 볶음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와. 불법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미 수차례 뜻을 밝혀왔습니다. 취임 첫날에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When I win on November 5th, the migrant invasion ends and the restoration of our country begins.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수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최소 추계를 해봐도 1년에 300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들어왔다. 근데 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안에 도시로 따지면 대구. 그러니까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로 1년에 대구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같아요. 네, 다른 나라 같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이들을 바로 추방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임금 노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경제 침체에 최근 들어서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이었던 거거든요. 미국 역시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 격차를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내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경제적인 걱정 하나는 한 2년 전에 한 9% 넘던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2% 정도까지 곧 내려온 상태인데 이것들이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까, 혹은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이제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